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이은혜 에디터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대통령 업무 보고에 배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대통령이 마침 어저께 그 자리에서 징계 중이라서 기분 나빠서 못 나온 것인가 네. 뭐 이렇게 뭐 묻기도 했는데요. 네. 경위를 보면은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징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본부 차원에서 그 사무처장이 대신 나오도록 현장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면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데요. 사실 독립기념관의 그 본래 목적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독립운동, 우리의 독립전쟁 정신과 그 역사를 널리 알리고 네. 기념하는 이런 곳인데 김영석 관장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네. 우리 손 힘으로 독립을 되찾은 게 아니고 연합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그 선물로 네. 마치 거저얻은 것처럼 맞아요.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다라는 망언을 했었죠. 어쨌든 대표적으로 좀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진 네. 그런 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경고해야 될 네. 그런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관장이 참석했다면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부터 물어보고 싶었다. 이것도 좀 의미심장한 뭔가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멘트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독립기념관의 그 존재 이유가 바로 우리 독립운동 역사를 그 제대로 알리고 그 기념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사실 그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독립운동이 그 별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낮춰 생각하는 분들도 맞아요. 계세요. 근데 그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일본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걸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게 좀 이제 배경과 역사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네. 정식으로 우리가 참전한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말로만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연합군하고 연합작전을 벌입니다. 지금의 그 버마 전선이 있는데요. 거기서 영국군하고 연합작전을 벌이기도 하고 인면전구작전이라고 부르는데요. 1945년 8월 15일 무렵에는 미국 OSS와 그 손을 잡고 거기 훈련을 받아갖고 그 여의도 진공작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미군 수송기를 타고 여의도에 내려서 일본이 이제 패망을 했으니까 그 접수를 우리 손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 식의 적극적인 어떤 전투 행위를 했는데 왜 그런 역사를 그 기리고 높이 평가해도 그 시원찮을 부족한데 파나요? 왜 지우려고 하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죠. 네. 징계 중이니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 거의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게 김영석 독립관장인데 지금 보훈부에서도 해임 절차를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차후 방향이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지금 징계 절차가 거의 그 끝나가는 단계로 그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징계 내용은 독립기념관이 이 공적인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인 공간인데 아마 이분이 저기 아는 어떤 이제 특정 종교 그 신도들 이분들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고까지는 괜찮은데 방문해서 그 공간 안에서 예배를 보고 이런 식으로 그 한 게 좀 그 문제가 됐죠. 그것을 중심으로 감사가 그 진행 중인데 아마 거의 그 해임 수준의 그 징계를 그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재심 절차를 거쳐서 아마 곧 다음 달 초 정도면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대통령이 또 고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도 짚었습니다. 이 사람이 4.3 사건 당시에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방법을 알아보라, 좀 찾아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취소를 한번 검토해보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국가보훈부가 어저께 결자 해지, 국가보훈부가 이제 국가유재 등록을 했으니 우리가 책임지고 방법을 찾겠다.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고민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네. 다만 좀 복잡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은 박진경 대령이 당시에 정부가 4.3 그 상황과 관련해 갖고 강경 진압으로 선회하면서 그 첫 번째 지휘관이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동시에 연대장으로 부임한 지 한 40여일 만에 부하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이제 4.3에서 가장 이제 비극적인 것이 이제 그 주민들에 대한 그 대규모 학살 이런 문제였는데 그 대규모 학살을 초래한 그 토벌 작전이 벌어지기 전에 이 사람이 좀 암살을 당합니다. 강경 진압의 그 기조의 그 지휘관인 건 맞는데 또 그런 토벌 작전하고는 조금 약간 시간적 거리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그 사실관계 중심으로 잘 조사하면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네, 어제 분위기가 이제 사뭇 남다른 게 있었는데 국방부 같은 경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이어서일까요? 약간 국방부에 대한 업무 보고 때는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군 관계자가 좀 싹 다 모여서 재밌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저께 국방부에 대한 업무 보고가 사실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방부를 격려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또 그 군에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원만한 분위기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좀 이례적인 이유가 네. 사실은 지난 몇 달 사이에 국방부가 전체 정부 부처 안에서 약간 그 문제 부처 비슷하게 약간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문제였을까요? 국방부가요? 가령 12.3 계엄내란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 국방부가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거 아니냐. 내란 청산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예, 아니냐? 그렇죠. 내란 예. 청산 작업이 좀 미진한 것 같다라고 해서 대통령이나 그 총리실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질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가 좀 약간 문제부처처럼 비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어저께는 비교적 그 원만하게 그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연장선인 것 같아요. 네, 연장선으로 안규백 장관하고 어저께 그 해병대 사령관하고 재밌는 장면이 좀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네. 육군 가진 해병대 작전권 돌려달라. 이제 안규백 장관 웃으면서 대응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가운데서 중재를 했었고요. 어제 그 안규백 장관의 그런 워딩이나 태도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그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생중계 공유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아주 이제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전권 이런 문제들이 과거 같으면은 일테면 이제 테이블 아래에서 이제 다 이렇게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국민들한테는 결정만 이렇게 알려지는 형태일 텐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그 작전권 돌려주세요. 네. 아니면 어떻게 하고 그거는 좀 이렇게 논의해 봅시다. 좀 이례적인가요? 그게? 네,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뭐 그런 어떤 이제 새로운 그 순간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 내란 특히 사실 아시지만 제가 군 관계자분들이나 만나보면은 안규백 장관님이 워낙 허허허 이런 분이라 내란 청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오히려 관계자들이 승진을 하고 있고 오히려 영웅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국방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국방 영역이 굉장히 큰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진상조사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국방부의 연말까지 내란 극복 및 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자문기구인데
그 중에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걱정 국방부에 없겠네요. 근데 이게 참 국방부가 좀 이 조직에 그때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 좀 드는 게 왜냐하면 조직이 상당히 이제 방대할 뿐더러 내란 당시에 계엄 내란 당시에 그 현직에 있었던 그 많은 분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교체가 되거나 모든 분들에 대한 옥석을 가리자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또 그 업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진도가 나가는 게 좀 느린 것도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개 중에는 먼저 지적된 것처럼 좀 솜방망이 어떤 이제 조치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점이 그 있기는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계엄 내란 당시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계엄의 성공을 막았던 군인들이 있거든요. 네. 가령 수방사 작전처장, 특전사 헬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하는 것을 3차례나 막았죠. 네. 또 수방사 그 경비 단장 대령인데 이분은 자기 병력이 서강대교를 넘어서 국회로 가지 마라라고 이제 막았고 그런 인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방부가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그 소개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12.3 내란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이 대통령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 장병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 입었다 이런 말 언급하면서 군 장병 대상으로 좀 헌법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뭐 충성 대상이 대통령인지 국민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 같은데 의미를 어떻게 좀 보셨어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대목인데요. 네. 장병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이유 그 핵심이 뭐냐면 부당한 명령이었잖아요, 이게. 네. 이를테면 그 군대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이 그 주권이 을 바탕으로 성립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게 이제 군대의 임무인데 그것에 그 반하는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 본의 아니게 거부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군인들 특히 저는 뭐 사실 그 병사들보다는 고급 장교나 뭐 지휘관이나 지휘관. 일부 지휘관들 사이에 문제가 더 있었다고 보는데요.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군대 안에서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고 군대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도 없어요. 네. 이게 사실 외국에서는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패배한 다음에 독일 연방군을 새로 조직하면서 어떻게 하면 군대가 다시 이렇게 그 군국주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라는 역사가 문제의식을 반복되지 갖고 않도록. 민주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시킵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한 다음에 미군이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은 도덕성이 중요하고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직업윤리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군대의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의미가 있네요. 국민들이 사실은요, 국방부 보면서 좀 열받았던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엄의 시간을 끌었던 대령, 어찌 보면 영웅일 수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징계가 진행돼서 열받았었고, 도대체 국방부 조사단의 제 식구 감싸기, 왜 일벌백계 안 하는 거야? 왜 내란 청산 안 하는 거야? 그런 분노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대책을 국방부에서 내놨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실은 어저께 업무 보고를 보면은 네. 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 네. 이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뭐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는 게 안규백 장관의 취임 일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 이제 실천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업무 보고를 통해서는 이렇다는 게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깜깜이 행정인가요? 결국엔 아. 자기들끼리 보고받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제 식구 감싸기 계속 될까요? 어저께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분야별로 지금 처방들이 필요한 건데요. 네, 이게 네, 분야별 네. 처방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민관군 위원회 활동만 해도 12월 말일까지 해서 아직 보고서를 아직 못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에 좀 시간이 걸리는
가령 대표적으로 방첩사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방첩사가 어떻게 보면은 쿠데타를 방지하라는 게 그 기관의 임무인데 우리 현대사를 보면 오히려 쿠데타의 도구로 네. 번번이 활용이 네, 됐잖아요. 권력의 시녀죠. 그렇죠. 그런 식의 쿠데타의 도구로 활용이 됐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방첩사는 폐지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폐지까지는 아니되 그러나 뭐 이렇게 그 부정적인 기능은 많이 덜어내서 다른 기관으로 좀 기능을 좀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이 실질적인 어떤 국민의 통제를 좀 강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강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실 분야인데요. 국방부가 미국과의 핵 추진 잠수함 예. 연료 협상을 2년 내 완료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이 지금 뉴스토마토 K 예. 국방연구소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전문 분야이실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연료 공급에 관한 내용을 이제 2년 안에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게 좀 가봐야 하는, 진행해 봐야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아주 이제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왜 가봐야 하는 문제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 원자력 핵물질 분야가 미국 정부 안에서도 백악관의 어떤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실무 부처의 실무 관료들이 가령 뭐 미 에너지부의 그 기술 관료들이 막 강하게 반발하면은 또 잘 진도가 안 나가는 대표적인 그런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경우가 이제 오커스라 그래갖고 오커스를 기반으로 이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한 2, 3년 전부터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우리 호주하고는 우리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주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상대인 잠수함이든 뭐 수상함이든 또 일반 민용 상용 선박이든 간에 조선업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 기술 능력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 부분 기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호주는 반면에 자체 기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호주에 비해서는 일단 협상에 들어가고 실무 작업에 들어가면 지금 2년 목표를 국방부에서 어떻게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그 비관적이지 않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더 말씀 듣고 싶지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죽지도 않고 또 왔는데 대통령실 바로 옆에 있는 군사법원에 출석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계엄은 정당하다. 하지만 군인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고 또 옥중 메시지에게 청년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청년들한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계엄했다고 했는데요. 네.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네. 군사 정권이 되는 거예요. 군사 통치. 군사 정권이 되고 군사 통치가 되고 군사 독재가 되고 국회라든가 이런 모든 사법부의 기능 모든 게 다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 K-팝 데몬 헌터스 뭐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한류라든가 K-팝이라든가 이렇게 민주주의 그 대국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미개 후진 국가로 전락해 버릴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놓고 청년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려고 했다는 거는 참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네, 아직도 내란은 청산되지 않고 네.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정의롭고 유능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그 역할을 다시 한번 고대해 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